안녕하세요. 김영편입학원에서 생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2025년도에 편입하게 될 시험을 대비할 학생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지금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무슨 과정인 거지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2025년 대비 메디컬 생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목을 붙이는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의대, 치의대 또는 수의대, 원래 한의대까지 커버했었는데 이제 피트 시험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2024년부터는 약대 시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의치, 약한수, 막 말 너무 긴데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냥 통칭해서 의학 계열 쪽을 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메디컬 생물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올리오 커리큘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 뭐 연고대 쪽 편입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의학 계열 쪽은 좀 별론 것 같던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의학 계열 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년 차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과거 1, 2년 차 진행을 하게 되면서 커리큘럼이 매번 바뀌어 왔습니다. 학생들 대비를 해주게 되면서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혹은 이거는 빼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거쳐서 완성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올해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자신감이 다릅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셔서 물론 1년 동안에도 의학 계열 합격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대비했던 그 의학 계열 대비 학생들 중에서 지금 1차 시험 끝난 분도 있으세요. 지금 이제 비교해 드리겠지만 뭐 단국대라거나 연대라거나 합격생들이 속속 이제 합격 그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1차 지필이고 사실 나는 지필 대비만 해주면 되는 거지. 물론 면접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수업했던 거 가지고 이제 지필 통과하면 일부 이제 면접이나 서류 평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일단 1차 붙었으면 이제 내가 했던 커리큘럼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지도의 다사들 중에서 1차 합격했다고 지금 소식을 전달해준 학생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아직 그 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생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커리큘럼 통해서 보완되기 전인데도 학생들이 합격 소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완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조금 더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 어떻게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리큘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이제 김영 편입학원에서 생물 수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저 사람 믿고 내가 심지어 이제 의학 계열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 이제 의대 확대할 거다. 뭐 2026년부터 의대 학생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의학 계열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죠. 사실 T5만 가지고 봤을 때 뭐 연대 고대 막 10명, 20명 나올 때 의대 같은 경우는 뭐 한 학교에서 뭐 2명, 3명 막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 크리티컬한 그런 시험인 건데 이 어려운 시험 대비를 이 사람 믿고 가도 될까라고 좀 불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했던 수업들을 좀 안내를 드리면 조금 마음을 놓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출신 학교는 그렇습니다. 네, 저 어쩌다 보니까 저기 가 있고요. 그냥 집 가까운 학교 갔습니다. 제가 집이 신촌이라서 사실은 원래 이화여대 붙었었는데 부모님이 가까운 데 가라 이러셔가지고 이제 그 집 가까운 데 간다고 간 곳이 여기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사실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이제 많이 지식이 많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학에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학 시절부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몸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교생 나갔을 때 대표 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교생 뭐냐면 교생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대표로 이제 가장 수업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 대학생이 이제 수업하는 거를 이제 뭐 교감 선생님들 뭐 내지는 교수님들 뭐 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수업하는 교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학 전공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강사 생활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2006년도부터 진행했었거든요. 시간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18년 정도 횟수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강사 생활 시작했던 과정이 이제 영재고에 해당하는 학생들 생물 내신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 내신, 뭐 고등학교 생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영재고 같은 경우에 1학년 과정에서 일반 생물학 여러분들 지금 시험 범위를 잡고 있는 캠벨 교재 있죠. 그거 다 끝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
모의고사에서 유전학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1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서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2학기 중간에 동물생리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식생분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거의 일반 생물 끝내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 영재고가 2학년부터 이제 약간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선택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정에서 이제 세포생물학, 생화학 이런 거 전공 과정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내신을 제가 대비했었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뿐만이 아니고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유전학, 또 내지는 식물 생리 혹은 생태학까지 이런 부분들의 전공 수준까지 어느 정도 수업을 거의 한 10년 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생물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학문이라서 제가 사실 이제 영재고 쪽으로 좀 떠난 지가 좀 됐는데 한 3, 4년 됐는데 그때랑 조금 달라진 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매번 이제 교재가 바뀔 때마다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일반 생물학과 전공 생물학 쪽의 수업은 거의 15년 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AP나 IB, 요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계통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시험인데요. 이 시험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주교재로 삼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생물학 교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캠벨 교재 원서를 주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전부 다 문제 영어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시나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사실 국내파입니다. 한 번도 유학 간 적 없고요. 그런데 수업할 때 필요한 건 합니다. 제가 좀 웃긴 게 사실 저 물리도 완전 바본데 생물할 때 필요한 물리는 조금 하고요. 또 화학도 마찬가지 전공은 아니지만 생물할 때 필요한 화학은 제법 합니다. 사실 이 AP, I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물학만 했던 거 아니고 화학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P나 IB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물학을 다루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진행이 되는 일반 생물학을 다루는 수업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딱 하나 접근하지 못한 게 수능 쪽인데 저는 이 수능 같은 경우에 뭐 별로 깊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변화 문제를 내는 그쪽을 제가 접하진 않았었는데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제가 지금 주요하게 수업하고 있는 파트는 기말편입학원에서 연고대 그리고 의학계열 생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올해로 횟수로 따지면 이제 대략 한 4년 차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1, 2년 과정 거치면서 맨 처음 커리큘럼에서 계속 보완을 거쳐가지고 조금 완성화된 커리큘럼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시험을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시험인지 알아야 대비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메디컬 계열이야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치대, 보통 이제 의치대는 시험 문제 같은 걸로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약대라거나 또는 한의대, 또 수의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분을 좀 해드렸는데 의대 치대하고 그다음에 수의대 약대가 조금 패턴이 달라서 일단 의대 치대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24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치러진 학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험 문항 구성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문항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단국대, 연대, 미래캠퍼스, 대우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문항이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로 조금 이제 문항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15문항이에요. 네, 일단 주관식 5문항, 그 다음에 연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 객관식 30. 연대 미래캠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지금 28문항 생물이었다. 요게 이제 그 전년도 연대 미래캠 얘긴데 생물 문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이때는 객관식 20문항, 중간식 8문항이었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객관식 30문항, 주관식이 7문항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정도로 객관식으로 책자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연고대랑 의치대, 이제 의학계열 수업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주관식 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대 미래캠이나 이제 대구 가톨릭 의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로 다양한 문항수가 출제가 되고 있고 영역별로 나오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지금 다 같이 뭉뚱그려 놨는데 일반 생물학 공통범위로 낼 거다. 근데 이제 연대 미래캠 같은 경우에는 인체 발생학이라고 하는 걸 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요 자료를 제가 준비한
그 시점 기준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 이제 인제대라거나 뭐 다른 계명대라거나 뭐 이런 데가 이제 학교들이 더 시험에 치른 학교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한 시점 기점으로는 지금 시험 치러진 학교가 이렇게 세 군데였었고요. 그래서 세 군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객관식 2, 30문항,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 범위로 잡아주고 있는 게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인체 발생,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 내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생화학이지, 문제 보시면 생화학을 기반으로 한 일반 생물학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생물학은 공통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 플러스 알파가 문제인데요. 이 플러스 알파가 학교에 따라서 진짜로 전공 수준까지 학습이 되어야 하는 학교도 있고, 일반 생물학만 가지고 커버 가능한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 이제 제가 대비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 생물학만 해드리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에다가 전공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심화 개념까지 대비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구성되어 있는 문항 특성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의대 편입이다, 의치대 편입이야라고 하면 일단 대학 편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식형 문항이 대다수입니다. 뭐 연고대 일반 생명계열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 이것도 조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원래 단순 지식형 문형이 대다수였었는데 MDT가 축소가 되고 피트는 없어지고 하게 되면서 그런 시험들이 다뤘었던 추론 응용 문제 혹은 사고력 문제가 의대 편입 쪽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을 대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만 명확하게 해서, 왜 보통 우리 생물 시험 하면 그 아는 느낌 있잖아. 열심히 외워가가지고 확 붙고 나오면 되지. 그렇게는 해소가 조금 안 되시는 패턴이 의치대 문항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론을 한다라거나, 내지는 일반 생물학에 언급되는 단원 통합, 세포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기는 한데, 거기에 보기 문항들이 어떤 거는 호르몬, 어떤 거는 뭐 발생, 이런 식으로 단원 통합 유형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최근 의치대 문항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생물학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치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공 수준까지, 근데 또 막 아주 딥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아니 이거 편입 준비 2년씩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 저는 사실 이제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뽑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이 가는데 뭐 통행료 지불하게 되면은 되게 빨리 갈 수 있고, 통행료 안 낼 거면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차라리 그냥 지불하고 빨리 가는 쪽을 택하는, 조금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편입 대비 막 2년, 3년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 대비한다라고 하면 그 전공 지식까지 다 다루시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주 딥한 수준까지는, 그리고 시험 문제 그렇게 딥하게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전공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아주 딥한 거는 말고 약한 수준,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공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구성을 할 때 요거를 반영을 해서 심화 수준 과정을 함께 포함해 드렸습니다. 자, 의치대 시험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올해 사실 가장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약대죠. 이제 약대도 편입 문제로 출제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약대 시험 문제가 의대 편입처럼 나올 거냐. 그 의대 편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단순 지식 문항이 많고 자료 해석이라거나 추론 문제 별로 안 나오는 거고, 피트가 없어져서 약대 편입을 하는 거니까 피트 유형으로 나올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가 높았었는데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편입 문항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제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있으면 거의 뭐 시험지 절반가량이 다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약대 문제 지금 현재까지 치러져 있는 학교들 일단 문항 수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는 반면에 문제 유형을 보셨을 때 그렇게 추론 문항보다는 지식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대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아마 초점을 의대 편입 준비하는 유형 쪽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치대 문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론형, 사고형 문제가 속속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고, 약대 문제에서도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론형, 사고형 문제를 접해보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항수로 보시게 되면 뭐 많지 않죠. 20문항, 25문항. 근데 이제 문제가 시간인데 보통 40분 내지 45분 줍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봤던 문제를 검토하면서 한 번 다시 훑을 시간은 없고요. 맨 처음 문제 풀면서 조금 애매했던 문제들만 체크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각각의 학교에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출제 범위 마찬가지 의치대처럼 일반 생물학을 낼게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일반 생물학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약간의 배신감, 그렇죠? 조금 더 깊은 수준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약대, 뭐 의대 마찬가지인데요. 출제되는 영역을 보셨을 때 분자생물학하고 동물생리학 분야의 출제 빈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자생물학과 동물생리학 쪽에 조금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보신다라고 하면 의치대 문항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히 조금 수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 가능하시긴 하고요. 일반 생물학으로 나는 전공 수준까지 갈 시간은 부족해요, 선생님. 저는 일반 생물학만 확실하게 잡을게요 라고 했을 때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는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80을 평가하는 시험을 볼 거예요. 80을 완벽하게 해서 시험장 간다라고 하면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고, 아무래도 시험장 가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공포감이 든단 말이에요. 주눅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 80을 공부했다라고 하더라도 60밖에 실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반 생물학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인 건데, 진짜 일반 생물학만 준비해서 갔다가는 시험장 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전공 수준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갔다라고 하면은 일반 생물학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한 걸로 접근을 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물학으로 대비는 가능할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개념 정리하실 때 약간 전공 수준까지는 심화를 시켜주기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출제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피트보다는 의대 편입 유형과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반 생물학을 충실하게 정리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저는 진짜로 전공 과정까지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 생물학을 완전 100% 완벽해 라고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거, 사실 의치대 시험 같은 경우에 여기 말씀드린 문항에서 식생분진 문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치학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식생분자는 일반 생물학 정도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고 깊게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약대 문제가 사실 피트 쪽에서 생태나 식물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약대 편입 문제에서도 식생분진 문제가 포함이 돼서 나왔습니다. 분류학은 사실은 많이 안 나왔는데 진화까지는 충분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식생분진까지 의대랑 비교했을 때 이 약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식생분진 포함해서 일반 생물학 전범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의대건 치대건 약대건 지금 수의대나 한의대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게 시험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분석이 조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상 봤을 때 약대랑 비슷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의대가 조금 문제인데, 한의대가 2023까지는 제가 한의대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생물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한의대가 보통 생물은 그쪽 정도로만 해도 되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한의학 개론하고 그다음에 한자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일반 생물학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 대비까지는 제가 한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고대 쪽 시험 들으라고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2023년도 시험이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요. 그래서 뭔가 한의대에서 깨달음이 있었는지 추론형 문제를 그렇게 많이 냈어. 그래서 이제는 한의대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도 이쪽 메디컬 쪽으로 넘어와서 들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의대 치대에 대비하는 수준의 지식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올해는 뭔가 다를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커리큘럼이 어떤지 본격적으로 좀 보실 순서이신데요. 일단은 정규 과정이 있고요. 정규 과정 외에 이제 학생들마다 각각 좀 상황들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커리큘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씩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현장 수업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게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 4월, 5, 6월, 7, 8월 과정, 9월, 10월 과정, 12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연고대 컬이랑 비교해드린다라고 하면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접해보셔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단계마다 문제풀이가 추가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 시험 보기 전까지 풀이를 시키는 문항수가 대략 한 3,500문항에서 4,000문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컨텐츠 팀 제 담당 그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셨나 봐요. 그 교재에서 문제가 총 몇 개쯤 되는지 한 7,000문제 넘어간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을 해주고 질문 답변해주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을 뿐인 건데 이제 컨텐츠 담당자분께서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 보였나 봐. 그래서 이제 도대체 몇 문제를 풀리는 거지 싶어가지고 세보셨대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진행하신다고 하면 대략 7,600문항 풀이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7,600문항 정도 문제를 풀었으면 웬만한 건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문제들을 구성을 해드릴 때 제 눈에는 그래요. 약간 이렇게 이것도 좋은 문제 같은데 이것도 좋은 문제 같은데 이렇게 문항들을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접했던 그 모든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 좋은 문제 그런 문제들 다 엮어가지고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7,600문항 다 풀었어요 선생님 하면은 저는 사실 꽤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1차 지필시험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정규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다루게 되고 얼만큼 문제를 풀게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공들이는 단계 요 단계인 건데요. 통합이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기본이론 1, 2로 들어가 있지. 이건 교재 제목이신 거고. 자, 기본이론 1, 2 교재를 쓰는데 왜 통합이론이라고 했느냐. 제가 앞서서 의치대 혹은 약대 준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생물학만 충실했다라고 하면은 약대, 수의대 커버할 수 있어. 대신에 전공 수준 조금 더 해놓게 되면 훨씬 더 문제풀이 수월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의치대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이론을 정리를 할 때 일반 생명 계열에서 기본 이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수가 조금 더 나오실 거예요. 현장 수업 기준으로 했을 때 연고대나 일반 생명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잡히게 되는데 의학 계열 학생들은 한 번 더 잡힙니다. 총 3회 수업으로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인강도 아마 강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너무 강의 수가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해년마다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불평 불만 중에 하나 강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언급하신 경우가 많은데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MD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합반 시스템으로 진행됐고요. 그 MDT 대비할 때는 생물학이 거의 4시간씩 매일 들어가다시피 했었어요. 혹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사실 그거만큼 뭐 MDT 준비할 때만큼 깊은 지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치대에 그 편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 할애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최대한 줄여놓은 회차가 주 3회이신 겁니다. 따라서 그 추가로 들어가는 한 회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교재가 한 권 더 진행되실 거예요. 이 바이오 스토리 기본이라는 시즌 1, 2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연고대 과정 친구들도 공통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신 건데 의학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 심화 내용을 다루는 교재가 한 권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 워크북이 함께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3, 4월 달에 1, 4, 5,
5, 6월달간에 2가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진행할 때 의학계열 학생들은 교재가 총 3권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기본 이론 주교재 하나,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주교재 하나, 그 다음에 워크북까지 해가지고 총 3권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과정 진행하셔서 개념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의치 혹은 수의대 약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약한 수준 전공까지 지식은 커버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교재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식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교재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성격이 조금 그지가 돼서 다른 교수님들은 막 그때그때 핸드아웃 잘 만드셔가지고 잘 업로드하고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낯짱낯짱 학생들이 그 수업자를 갖고 다니는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진행하는 과정은 핸드아웃 아니고 교재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딱 한 단계, 요 단계, 여기만 핸드아웃입니다. 요거는 왜냐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문제를 바꾸기 때문에 이 과정만 이제 핸드아웃으로 업데이트가 그때그때 될 거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 같은 경우는 교재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은 기본 이론 1, 2 교재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의대 심화 교재 표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1이고 2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워크북 교재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교재가 왔을 때 교재가 3권이야. 뭐가 뭐야?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실까봐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게 원교재, 투교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재가 처음 도착하게 되면은 아마 원과정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요렇게 3가지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기본 이론 단계, 통합 이론 단계 같은 경우는 총 3권의 교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통합이론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진행이 이제 알짜인제 유형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 문제인 거냐면 앞에 보신 교재 중에서 이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이신 겁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 연고대 대비 학생들과 공통적으로 진행하시는 문제 유형이세요. 아무리 의치대를 준비한다고 해도 일반 생물학이 탄탄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교재에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유형편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건 유형편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와 유사 문제. 바꿔 말하면 실제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사 문제가 출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교재인 건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알짜인제 문제풀이 주교재 여기 500문항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개념을 잡으려면 500문항이 뭐 적지 않은 문항이긴 한데 여러분이 시험 범위로 잡고 있는 일반 생물학은 범위가 더 넓어서 500문항으로 커버하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제풀이 연습할 수 있도록 드릴 교재라고 원래 드릴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왜 이렇게 연습 문제가 드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1500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교재 진행하시게 되면 2000문항 정도 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미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 개념 정리 한번 했고 워크북 문제 풀었고 2회도 여기에서 사실 알짜인제 500제 풀이하면 3회도 거기에 드릴까지 진행하시면 여기까지만 해도 개념 정리는 4회독 수준이 되십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이 통합이론 정리할 때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 사실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없지 않아요. 완전히 비동일 계열 학생들이다 진짜 이제 의학 가보겠다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이론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식의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 부분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생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에서 유전학, 분자 생물학, 동물 생략이 다 관여하는 분야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화학 정리를 하다 보면 자꾸 뒤에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적대가 생물이라거나 혹은 뭐 의학대 편입 준비가 처음이 아닌 경우는 이거 뭐 대충 뭔지 아는데 진짜 완전 생태로 처음 한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 이론 단계에서 자꾸 뒤에 내용이 나와. 쌤 저 뒤에 거 아직 모르는데요. 어떡하죠? 당황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제가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만 봐두고 넘겨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개념 정리 끝나고 나면 유형편 들어왔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생화학으로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이 한 개는 동물 생리, 한 개는 분자 생물학, 한 개는 식물 이런 식으로 여러 단원 통합된 문제들을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다뤄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만 개념 정리하시면 필요한 개념의 대략 한 70% 정도만 정리가 되는 거라서 개념 정리는 유형편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완료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편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합형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개념들 중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교재, 본교재, 드릴교재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의학 계열 친구들은 고민이 이건 거지. 선생님, 일반 생물학만 확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전공과정 생물 문제는 안 풀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병행하는 문제가 이 문항이십니다. 자, 의학 천재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천재가 넘습니다. 1200문제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쪼잔하잖아, 1200제도. 쪼잔해서 다 끼워버리고 천재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학 편입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24년도에 진행한 여러분들은 의학 편입은 언제부터 했어?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 제가 좀 지도하는 학생들 그 상담하면서 깨닫는 놀라움 중에 하나, 주민번호 뒷번호가 3, 4로 시작하더만, 그죠? 저는 2번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2000년도 이후부터 의대 편입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시게 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의대 문제 보시잖아요. 좀 억울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의대 편입 문제가 제가 봐도 좀 쉽습니다. 아,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의대 친구들을 뽑았다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문항이 조금 쉽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학생들 데리고 앉혀놓고서 수업하는데 이 어려운 시험 준비하면서 그 쉬운 문제를 풀 수는 없고 그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너무 쉬운 건 다 빼고 시간 아까우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다 싶은 문제들 첫 문제에 추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보시는 건 아니세요. 지금 나오는 문제는 이때랑 유형이 분명히 달라요. 이 유형으로 대비하시면 큰일 나세요.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런데 개념을 보셨을 때 아, 요 정도 수준까지 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문항을 첫 문제 준비해드렸어요.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 워크북 같은 경우에 뒤에 답지는데 해설이 없습니다. 해설까지 쓰기에 제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나에게 저는 시간이 하루 2, 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교재를 쓸 때 해설까지 작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워크북도 해설제가 없고 여기도 해설제 따로 없는데 답지는 있어요. 답지는 있는데 해설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첫 문제를 제가 수업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풀어드릴 거예요. 물론 너무 쉬운 건 스킵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정도 개념까지는 익혀야 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앞에서 보셨던 의대 심화 문제로 풀이하셔야 하는 문제들로 구성된 교재. 그래서 의학 계열은 이 두 과정을 병행하시게 될 겁니다. 교재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같이 그래서 의학 계열 친구들은 이 바이오 스토리 플러스 알짜인제 유형편의 500제 문제지랑 1500제 드릴 거기에다가 천재 문제지 추가 이건 뭐 기본적으로 교재 3개구만 싶은 느낌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재 3개로 가실 거고 자,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필요한 지식은 마무리가 되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지. 그렇죠? 자, 아무리 지식을 정리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출제되는 유형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전 기출 문제풀이 단계에서 일단 공통 단계 여기부터 사실 여러분들 연고대 학생들하고 분리가 되세요. 학생들이 뭔가 좀 허전해. 왜냐하면 여기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수업 들을 때까지는 현장에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꽉꽉 차고 듣는데 여기 넘어오면서 막 강의실에 막 빈자리가 몇 군데씩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까지는 지금 기본이론 단계나 알짜인제 단계까지는 연고대 학생들 같이 듣는 수업이신 거고 근데 이 단계부터 완전히 분리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된 문제가 같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 근데 저작권 문제를 똑같이는 못 쓰고 제가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그 실제 기출됐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기출됐던 문제 약간 변형 동사 조금 단어 조금 요 정도 그 정도의 변화된 문제들 기출 문제 풀이를 할 텐데 위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의대 편입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기출됐던 그 의대들 공통적으로 다루시게 되는 학교 출제됐던 문제들 단원별로 엮어드린 그 요교재이신 건데요.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의대나 약대가 많다 보니까 아 나는 이 학교 지원할 건데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이 학교 유형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때 아마 병행하셔가지고 학교별로 기출됐던 문제풀이 수업이 함께 이제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먼저 수강하시면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 기출문항풀을 함께
함께 나가실 거예요.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별로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핸드아웃으로 잘 나갈 거고,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대략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제들 공통으로 넣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푸는 문제는 최근 3개년 문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든 학교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주요하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 학교들 문제들은 이쪽에서 풀이 주로 할 테니까요. 요 과정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 맛보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학교별로 기출됐던 문항들도 함께 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전 문제풀이까지 한다라고 하면, 자, 사실 준비는 끝났어요. 여기까지 풀고 나면 약간 학생들한테 저 이제 그냥 시험 보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 그쵸? 근데 우리에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2달입니다. 11월, 12월 달. 보통 이제 의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달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11, 12월 달 동안에 이 시그니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현장감 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1시간 동안에 25문항 풀이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 시계 걸어 놓고 우리가 이제 편입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시험 종료 벨 띵 울린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되게 분위기 살벌해요. 이게 사실은 그 시험장에서 허튼 짓을 하기도 좀 민망한데 시험지가 쫙 나갑니다. 그때 감독관들 자 손대지 마세요. 손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다 자리에 시험지 놔주세요. 엎어서 뒷면이 올라오게 엎어서 놔주시고 답안지도 다 놔주시고,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책상 밑에 손 내리고 다 멈춰 있는 상태. 그 한테 대기하다가 이제 자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딱 펼쳐갖고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시험 끝날 때도 마찬가지 종료 벨 딱 울리게 되면은 자 손 놓으세요, 펜 놓으세요, 다 이런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감 그대로 살려갖고 시험 보시는 단계이신 겁니다.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시험지를 물론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놔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시험지 넘기되 자 뒷면을 위로 오게 엎어놔라라고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펜도 잡지 마라. 인적사항도 안 된다. 다 그냥 시험 좀 받아놓고 엎어놔라. 그렇게 시작하고 종료벨 딱 울리는 동시에 자 펜 놓으세요. 똑같은 안내 멘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장감을 살려가지고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수업 횟수를 대략 한 12회 내지 14회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11, 12월까지 하게 되면 1월달에 손 놓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1월달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판 직전 대비로 수업이 특강으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단계를 통해서 이제 실전과 같은 시간 안배하고 답안 다 단원화까지 별 학생이 다 나와요. 이게 연습이니까 안 그럴 것 같지 뭐 답안지 밀려 쓰는 사람, 인적사항 빼먹는 사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자 인적사항 안 쓴 사람 있었다, 혹은 답안 밀려 쓴 사람 있었다, 이렇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연습인데도 긴장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현장 가서 그럼 어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분위기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습이다 보니까는 긴장 안 될 것 같죠. 실제 학원에도 학생들 쫙 일로 앉아있고 땡 하는 순간 시험 막 시작한다. 이 분위기가 현장하고 유사하게 이제 확보가 됩니다. 문제는 인강으로만 진행한 학생들이 저는 인강인데 그 분위기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엄격하게 1시간 딱 잡고 시간 풀고 문제 푼 다음에 풀이 해설 듣는다 라고 하면 충분히 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12월까지 커리큘럼 마무리 되시는 거고요. 이제 1월, 2월 남았을 때 시험 대비해서 막판에 직전 대비 특강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일하게 교재가 없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지금 요거 보시고 나 1차랑 12회차 앞부분 문제 아는 것 같아 싶으죠. 그쵸? 자, 요거 내년에 바뀝니다. 요건 작년에 봤던 시험지이신 거고요. 제가 해년마다 문제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드아웃을 진행될 거고,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첨부 파일로 제가 문제지, 답안지, 그 다음에 5번 답안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정규 커리큘럼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정규 과정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문제도 충분히 풀지, 개념도 사실 문제풀이라고 언급은 들어가 있지만 핵심 개념들은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적대 전공이 생명과학이다, 생명공학이다, 혹은 저 간호학과 다녔어요. 근데 식품영양 다녔다. 식품영양도 생물학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물학에 대한 공부를 대학 때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시면 저는 땡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가장 고령의 학생이 58세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윗분이신 거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 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학생들이었는데 뭐 58세인 분도 계시고 작년만 해도 뭐 40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저도 지금 말씀드려서 간간히 반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58세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박사 과정 하신 분이었어요. 30년 전에. 사실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웠던 분이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박사 과정 하셨는데 이거 질문하시네? 라는 수준의 질문이 나오신단 말이야.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박사 아니라 박사 학위를 했어도 30년을 공부 안 했다. 다 까먹죠. 그쵸?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기간 학습이 중단됐던 학생이라거나 내지는 현재 지금 이제 대학도 졸업했다. 뭐 나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왔다. 그런 학생인데 전공이 어문학 계열, 사회 계열 이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물 공부는 중학교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저 이제 의학 계열 쪽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 기반이 너무 약하세요. 또는 많이 까먹으셨어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본 과정을 진행하시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생물학을 미리 한번 익혀서 감 잡는 단계이신 겁니다. 생물학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구나. 사실 물리화학하고 다르게 생물학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 오류도 가장 많이 생기는 과목이신 거고요. 문장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문제풀이할 때 가장 애매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생물학이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감 잡는 단계에 그 단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기초 생명과학 단계입니다. 쌤, 저 비동일 계열인 건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학 계열 대비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희망을 좀 드리면 지금 저한테 1차 합격했다고 소식이 도착한 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 기존 전공이 경영학과 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숙명여대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지금 붙은 학과가 나는 받아보고 셀 수도 없어. 뭐 충남대, 충북대, 약대, 숙명여대, 약대, 뭐 차의과대 엄청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 친구 여기부터 왔습니다. 생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혀 비동일 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친구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독하게 공부한다. 막 수업 없을 때도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막 자리 맞고 맨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했었고 저한테 질문도 엄청 많이 했었던 학생인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뭐 선생님이 괴롭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막 그 질문하는데 막 도배는 일도 아니에요. 막 그렇게 했던 친구. 답변 다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지금 1차 합격 받으니까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동일 계열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생기초부터 다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 과정 교재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 교재 가지고 일단 기초 단계 다지시고요. 그 다음 기본 단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요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의대 치대만 지원하겠다. 공부할 거 너무 많다. 나 식생분제까지 못 해먹겠다. 라고 하면은 의대 치대 친구들은 과감하게 혹시 문제가 나면 버린다 라는 과감한 생각으로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험하기 불안하잖아. 그쵸? 특히 이제 수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와요. 식생분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생분제 같은 경우에 사실 캠벨 교재상 분량을 보시게 되면 거의 절반가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리기엔 좀 불안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또 근데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개념들만 엮어서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4시간 수업 10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은 40시간 나올 거예요. 그 40시간 분량으로 식생분진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린 과정이 이 과정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꽤 짧을 거예요. 왜? 기본 과정 같은 경우 보통
기본 한 뭐 100시간 내지는 문제풀이 70시간 이렇게 될 건데 여기는 아마 한 40시간쯤 정리될 테니까 그래서 40시간 들여가지고 식생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부가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앞에 정규 과정은 본교재 따로 문제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전부 다 개념과 문제가 한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인원 교재로. 그래서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할 거니까요. 식생 문제는 정리하겠다라는 친구들 이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교재 이렇게 생겨있죠.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 이제 아마 해당 사항이나 학생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이제 MDT를 8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9월부터 시간이 벙 남았는데 뭐 MDT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 내지는 뭐 꽤 괜찮게 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MDT 안 되면 의대나 약대 편입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MDT 문제 유형이 똑같이 이제 일반 생물과 다르고 있긴 한데 유형 자체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이쪽 이제 의편이나 약편 넘어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 유형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 문제 유형 바꾸실 때 MDT는 주로 추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외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대나 약대 편입은 지식형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의편, 약편 넘어왔을 때 은근히 개념상 빈틈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과정이 이 과정이십니다. 교재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래서 혹시 MDT 끝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 9월부터 12월까지 좀 시간 있는 동안에 의편, 약편 준비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요 과정 진행하셔서 빈틈 채우시고 실전 문제 풀이 하셔가지고 문제 유형 익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부학 커리큘럼 중에서 화학 커리큘럼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물학을 위한 기초화학 부학 커리큘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사실 커리큘럼보다는 제가 부가적으로 드린 서비스 수준이신 건데요.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식 문항이 출제가 된 학교가 많지는 않아서 지금 주관식에 대한 대비 어떤 중요도가 일반 생명 계열보다 떨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연대 미래캠이나 대가대를 쓰겠다. 거기는 주관식 보거든요. 자, 주관식 답안 작성은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짧은 시간에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관식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개인 첨삭을 해가지고 평가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어려우세요. 아무래도 현장보다 훨씬 학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이제 서비스는 문제하고 모범 답안까지 제공을 드릴 거고요. 현장 학생들 채점한 결과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내가 한번 문제 풀어보고 모범 답안 참고해서 채점해보고 이 정도 점수 나왔으니까 나는 위치가 어디쯤일까? 제가 보통 현장 학생들이 이제 주간 테스트도 보고 또 모의고사 중간고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주간식 문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낸 시험에서는 100점은 안 나옵니다. 90점 이상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80점 이상도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낸 시험은 제일 잘 본 학생들이 보통 70대 후반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좀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불안해하죠. 70점대 후반 갖고 의대 갈 수 있나요?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전부 다 1차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난이도를 세게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70점대 후반대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상위권이신 거고 대략 5, 60점 정도 평균 나온다라고 하시면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준비할 때 본인 위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위치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통계 자료까지 나갈 테니까 최대한 자료 활용하셔가지고 자기 위치 파악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안내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설명이 길죠. 1년 동안 진행할 거 설명이니까 길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커리큘럼 안내를 들으시고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 과정 따라가면 충분하겠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편입 준비한 학생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 3월 까지는 괜찮은데 한 6, 7월 정도가 되면 사실 학생들이 종종 슬럼프가 좀 오세요. 그 슬럼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동일한 친구들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회사 승진한다는데 뭐 결혼한다는데 뭐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머물러 있나 싶은 생각 때문에 슬럼프가 오시는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험은 뭔가 정체돼 있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의욕적으로 시험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위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발전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심란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뭔가 힘차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로 커리큘럼 따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